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등촌동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송인규라고 합니다. 필라테스를 오픈하기 전에 이제 교정센터랑 이제 대학원을 이제 석사 과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의학이라고 저희가 이제 대체의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통합의학을 전공을 해서 이 근골격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었죠. 제가 이 모야모야병이라고 지금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방송에서 많이 노출됐고, 근데 제가 그 병을 발견했을 때는 사실상 많이 환자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24살 때 그 병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뇌혈관이 막히면서 막히면서 다른 이제 이런 담배 연기 같이 좀 가느다란 혈관으로 이제 형성시키면서 가는 희귀난치병인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25살 때 이제 뇌수술을 하고 거의 한 1년 정도 병원에 있었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좌측 뇌를 수술을 하고 우측은 계속 그냥 잘 관리하면서, 수술은 하지 않고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병이기 때문에 난치, 그러니까 희귀난치. 완치라는 거는 사실 어떤 병이도 완치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허리가 완치가 되나요?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완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또 난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제가 좌측 뇌를 수술을 하고 그러고 이 장애가 왔어요. 장애가 와서 좀 중환자실에도 오래 있었고, 그러고 나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고 또 걸음도 잘 못 걸어서 좀 힘들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이 슬슬 될 때 이 수술한 곳이 또 감염이 돼가지고 다시 또 재수술을 했어요. 또 병원에 있으면서 또 재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거의 한 1년이 간 것 같아요. 1년이 가고 장애도 왔었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게 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집에서만 좀 계속 갇혀있고, 나이가 25밖에 안 되는, 26 딱 됐을 때니까, 그때 5, 6대니까 나이가 너무 젊은데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우울했었죠. 많이 우울해서 좀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번 새벽에 밖에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새벽에 나가서, 집이 저기 가양대교 쪽이라 정말로 그때는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양대교에 갔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흡연을 했으니까 담배를 딱 가지고 가서 딱 라이터를 켜서 이거 한 대를 딱 피고 안 좋은 생각을 조금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담배 라이터에 불을 못 붙이겠더라고. 왜냐면 붙이면 여기서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이게 겁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하질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울면서 막 걸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생각난 게 좀 내가 스스로 좀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병에 대해서 내가 가둬서 내 스스로를 많이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무작정 집 앞에 운동하는 곳에 갔어요. PT샵. 그래서 이제 운동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런 병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트레이너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운동을 이제 첫날 딱 하러 갔는데 맨몸으로 이제 스쿼트를 알려준다 해서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는데 10개 하고 한 10개 정도 했나? 10개 정도 했나? 그러고 이제 응급실에 또 실려갔죠. 이게 그만큼의 혈류량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이 허혈이라고 해서 마비처럼 이렇게 오는데, 그게 와서 또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근데도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또 다음날 다시 가서 다시 또 하고 또 쓰러지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계속 반복.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보디빌딩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일단 좀 운동을 하자였는데, 조금씩 좀 활력 있게 살자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는 돌이켜보니까 10개를 하고 쓰러졌던 내가 어느 순간 100개도 할 수 있고, 어느 순간 또 무게도 들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미를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국가대표 보디빌딩 선수예요. 하용인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무작정 찾아가서 거기서 운동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디빌딩을 시작을 했죠. 그러고 이제 점점 좀 발전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몸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보디빌딩을 좀 거의 한 7년? 32살까지 했었으니까 26 초부터 거의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 만족이었어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혈뇨 검사를, 뇌혈뇨 검사를 하는데, 이제 우측은 또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혈뇨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이런 병인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 머리 쪽으로 공부를 좀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뭔가 하나 빠지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쭉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이 나를 좀 살린다. 그래서 정말 뭐 미친 듯이 했죠. 그때 미친 듯이 하면서 그 보디빌딩 자체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정말 그냥 건강관리차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3개월 뒤에 병원을 갔을 때는 혈류량이 그래도 똑같아요. 뭐 이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았죠. 그리고 뭐 또 6개월 뒤에 또 갔더니 뭐 또 그래도 좀 수술한 곳이 혈류량이 좀 좋아졌네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만족 때문에 한 거였지. 처음에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제 SNS에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환우분들이 사실 소통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뭐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 사회적인 뭔가 활동에서 좀 잘 안 나오시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가 SNS 이제 게시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환우분들이랑 좀 많이 소통도 하고, 좀 이런 분들한테도 좀 조언도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거창하게 말하는 것보다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첫 번째 생각이 돈 버는 거였어요. 정말로 그냥 돈 버는 거, 정말로.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기술이랑 제일 잘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필라테스였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런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수익 창출이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면서 여기다가 내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어느 정도의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정되게끔 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필라테스랑 협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절망까지, 그렇게 막 절망까지 한 적은 없어요. 절망까지 한 적은 없고, 그냥 저는 항상 무슨 스타일이냐면, 당연히 처음에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셧다운되고 운영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들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럼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계속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좀 길게 봐요. 그러니까 짧게 보는 게 아니고 좀 많이 길게 봐요, 항상. 이게 짧게 갈 것 같으면은 저도 짧게 준비를 하는데, 길게 갈 것 같으면 길게 봐요,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러니까 오히려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거는.
절망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차별점이라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 그룹 레슨처럼 조금 1대1보다는 당연히 이 금액 자체가 조금은 낮지만, 근데 그런 분들까지 저는 검사 같은 걸 다 해요. 체형 검사도 다 해주고, 체형적으로 어디가 조금 더 원인이 돼서 이런 통증들이 있는지 다 설명도 다 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꾸준히 했었어요. 그냥 계속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오시면은 30분 동안 제가 검사를 해드리고 다 해요. 그것도 다 무료로 해요, 저는. 뭐 이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그런 것도 하나의 차별점이 됐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를 운영할 때 전 똑같아요. 그리고 교정하러 교정센터도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가 친절해야 되고, 이분의 그 마음도 조금 알아줄 수 있어야 내 기술을 보여주는 거지, 이분한테 기본적으로 불친절하고 시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기술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기술 보여주기도 전에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오픈했을 때 인테리어도 더 많이 신경 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강사님들, 저희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호텔의 서비스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대신에 동네 좀 큰 대형마트 정도의 서비스는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작은 업체에서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주면 굉장히 큰 감동을 한다라고 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저뿐만 아니고 또 직원분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던 것 같아요. 다른 센터랑.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좀 그 기준을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뭐 다른 센터가 저보다 더 잘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시면은 이 문진표를 작성을 해요. 어디가 아프신지. 그리고 체형 검사 기계로 먼저 영상으로 1차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이상점이 좀 나온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젠 이 각 관절에 이런 이상이 있는 곳들, 거기서 이제 그 기능 검사를 좀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그걸 토대로 사실 그분한테 좀 하나의 좀 컨설팅을 드리는 거죠. 수강권에 대한 컨설팅. 그러니까 이분이 굳이 뭐 1대1이 불필요한데, 비싸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비싼데 그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분은 충분히 이런 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이번 연도 들어와서부터 좀 계속 이렇게 갱신하는 것 같아요. 뭐 또 저희를 또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또 직원분들도 잘해주시고, 강사님들도. 그래서 지금 되게 안정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 원리 자체가, 필라테스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근육 자체를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단축이 되면 아파요. 단축이 되면 아픈데 사실 이완이 돼서 아플 수가 있어요. 이완이 돼도. 우리가 어디 마사지샵을 가서 이렇게 막 근육도 풀어주고 그걸 이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완이 돼서 아픈 것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세를 담당하는 근육들이에요. 그게 자세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를 담당하는 근육들을 필라테스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요. 원래는 그거는 내가 그냥 머리에서 시킨 대로 그냥 움직이는 애들인데, 필라테스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도 잘 시켜주고, 또 관절의 또 안정성도 잘 줄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호흡의 컨트롤 하면서 좀 더 이 뇌척수에게 이런 배액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는 헬스도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사실 보디빌딩도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정말 제일 좋은 운동인데, 저는 같이 접목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두 개를 같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 강사님 중에서도 두 개를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교정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학교 선배라고. 근데 그분은 또 미국에서 의사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나이가 이제 은퇴하신 의사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우리 송 선생님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런 의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기는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전공을 했던 거를 굉장히 좀 그분의 질문에 되게 정체돼 있다라는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필라테스 센터가 아닌 그냥 내 자신한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책도 잘 안 보고 뭐 논문도 안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유가 그냥 내 병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을 또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센터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철학적인 내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구석 한편에 딱 있었던 건데, 그분이 오면서 이걸 딱 꺼내니까 다시 고민이 생기더라고. 내가 나중에 또 공부를 또 더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고, 좀 박사를 시작을 해볼까라는 고민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옛날에 그 열정처럼 다 포기하고 진짜 외국으로 가서 유학을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확장을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센터 확장인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서 추후에 좀 제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 중에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필라테스 센터 중에 여기 센터들이 약간 탑에 좀 있구나 라고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죠. 사실 저는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미포유라는 브랜드를 알리고 싶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SNS나 이런 데 홍보가 나와도, 전혀 다른 지역에 나와도 맞아, 야, 여긴 센터 좋다는데 여기 우리 동네 안 생기나? 약간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브랜드. 그게 추후에 이제 제 계획이죠.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그게 제 계획이죠.